수확한 마늘을 말리는 작업이 한창인 제주의 마늘밭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대를 벗기니 줄기가 여러 개 나옵니다. 마늘 한쪽을 쪼개자 여러 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쪽이 또 4개, 5개로 분리됐잖아요. 일명 벌마늘로 쪽이 너무 작아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마늘 생육기 2, 3월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비교적 따뜻했던 기온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2, 3일 간격으로 비가 한 번씩 왔기 때문에 그 작년 대비 강우량도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2, 3월 달에 올해같이 뭐 전체적으로 그 벌마늘이 생성된 거는 처음이에요. 이제 마늘 농사를 접을까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밭만 하더라도 상품성 없는 벌마늘 비율이 절반을 넘는데 다른 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수확해도 팔지 못하는 마늘만 잔뜩 나와 인력은 인력대로 들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원래는 적자 이거. 너무 힘들어. 제주에서 시작된 벌마늘 피해가 전남, 경남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는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올해 국산 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재는 지난해 저장해둔 마늘이 계속 풀리는 시기라 가격은 유지되고 있는데 다음 달이면 저장 물량은 차차 소진됩니다. 수입 물량 추이를 봐야겠지만 여름 정도부터 마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멜마늘만 놓고 보면은 이 단위당 수확량이 조금 더 떨어질 거예요. 가격은 뭐 전년이나 평년보다는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과일에 이어 채소 작황에도 두루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서울에서 20년째 양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 토마토부터 양상추까지 안 오르는 재료값이 없는데 최근엔 파스타 요리에 매일 쓰는 올리브유 도매가가 몇 주 만에 10% 올랐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거의 10통 그 정도 내로 쓰는데 이제 작년부터 가격이 좀 조금씩 올라가지고 이 상황에서 또 가격까지 올리면 손님이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덜 남는 거죠. 국제 올리브유 가격은 1년 새 40% 이상 급등했는데 지난 1월 톤당 1,345만 원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올리브유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스페인에서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선 올리브유가 그야말로 귀하신몸. 마트에선 도난 사건이 이어지자 올리브유 매대를 쇠사슬로 묶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국내 식품업체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CJ 제일제당과 샘표는 평균 30% 넘게 올렸고 사조와 동원도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선 올리브유 900ml 한 병이 2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른 기름보다 올리브유가 좀 비싸잖아요. 좀 비싸. 그래서 못 먹는데요. 이렇게 또 올린다면 더 못 먹겠네. 올리브유로 치킨을 튀기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도 가격 인상을 고민 중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 코코아, 커피, 설탕, 올리브유 등 전 세계 식재료 물가를 들썩이게 하는 상황. 가공식품과 외식비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물가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세종시의 배 농장입니다. 이맘때면 한 뼘 간격으로 열매가 촘촘히 맺혀 있어야 하는데 텅 빈 가지가 많습니다. 여기 하나, 뭐 여기서 하나 달렸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다 비어 있잖아. 다 끝까지. 그러네요. 싹 비어 있네요. 싹 비어 있고 요 끝에 어떻게 수정이 돼서 요거 하나 나와 있네.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말라버린 꽃눈들도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냉해가 심각했던 지난해보단 조금 낫지만 예년보단 30% 넘게 열매가 덜 맺혔다고 합니다. 수확 후 꽃눈이 생기는 지난해 여름,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7월에 너무 비도 많이 오고 햇빛 일조량이 안 좋았던 이유인 것 같아요. 꽃이 펴야 뭐 열매도 맺는 건데 꽃이 제대로 피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지난 20년간 물가에 대한 날씨 영향력을 분석했더니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건 비, 계절로는 여름철이었습니다. 과거 평균보다 한 달의 비가 100mm 더 내리면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은 최대 0.93%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도 0.07%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똑같이 100mm의 비가 더 오면
물가를 끌어올리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철 기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집중호우 등 굉장히 기상이변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앞으로 물가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KDI는 다만 날씨 충격이 장기적인 물가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며 일시적인 신선식품 가격 변동에 통화 정책을 동원하기보다는 공급처 다변화 등 구조 개선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 사과 코너는 텅 비어 있지만 반대편 딸기 코너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너무 금사가라. 애기들 과일 먹여내가 딸기 많이. 지난해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사과와 배값이 크게 오르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과일로 발길을 돌린 건데 비싸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달 토마토 도매 가격은 5kg에 23,000원으로 평년 대비 50% 넘게 오르고 딸기와 참외도 각각 30%, 20% 이상 뛸 전망입니다. 사과가 너무 비싸니까 한번 먹어보겠다고 샀는데 내알에 10,000원이면 정말 비싼 거예요. 고기를 하나 안 샀는데도 과일이나 야채 몇 개 사면 금방 10만 원이 넘어버려요. 그만큼 물가가 비싼 거죠. 채소류 가격도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달 대파 도매값은 지난해보다 50% 넘게 뛴 킬로그램당 2,950원으로 평년 가격 2배 수준. 애호박과 배추도 각각 62%, 16%씩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1, 2월 식료품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7% 올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큰 폭으로 뛴 식료품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에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시 3%대로 올라섰는데 과일과 채소류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납품 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체감 물가를 직접적으로 낮출 예정이고요. 정부는 일조량 등의 개선으로 농산물 공급이 일부 회복될 거라며 가격 인하와 할인 행사 등 식품업체와 유통기업의 협조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